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톤 자체가 다르네요. 예, 오랜만에 예. 안신 앵커가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네, 따뜻한 나라라 사실 머리 식히러 다녀왔는데 와 다녀오고 보니까 코스피가 2200 언저리까지 올라왔던데요. 그러게요. 제가 없어야 되나 봅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수급 상황이 안신 앵커가 한국을 떠나는 동안 외국인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200선 어제 오늘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는데 다만 약간 좀 걱정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지수 낙폭이 뭐 큰 건 아닙니다만은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 그리고 어제 오늘 기관에서 매도 물량을 좀 세게 내놓고 있다 정도는 약간의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들자마자 이 산타 오는 길을 기관이 막고 있는 모습인데 산타한테 선물 받으려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PM에서 알려드리려고요. 저희 오늘 여러 가지 선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김덕호 FA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인기 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을 보면 오랜만에 좀 굵직굵직한 그러니까 큰 종목들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들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다 보니까 뭐 셀트리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모두 보이고 있고 이외에는 뭐 뉴스가 있었거나 아니면 상장 첫날을 맞고 있는 종목들도 좀 오늘 많이 검색되고 있는 종목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돌아온 안신 앵커의 원픽은 어떤 게 선정됐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 앵커. 아시아나항공은 HDC 현대산업개발의 품으로 돌아갔죠.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품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어제 지분 51.2%를 인수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또 한 번의 항공업계 지각 변동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1위와 5위의 만남은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합산 점유율만 해도 2위인 티웨이 항공을 훨씬 웃도는 수치, 약 2배 가까이 되죠. 몸집이 커지다 보니 노선 배치에 있어서도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고효율 투자로 3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증권사에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MS 확대는 물론 조정사 인력과 정비 인프라 공유로 인해서 비용 절감, 마지막으로 노선 효율화는 겹치는 노선은 줄이고 잘 되는 노선은 살려서 노선 효율화 측면에서 고효율을 꾀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일본과 홍콩 여행객 수 급감에 따라서 최대 성수기 효과를 못 누린 제주항공으로서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할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인수에는 700억 원 플러스 알파의 돈이 필요할 텐데 제주항공 그 정도 여력이 있을까? 애경산업이 그 정도만한 돈이 있을까?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겁니다. 힘겹게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요. 어제 100억 원 규모의 3호 시비를 발행하겠다 결정을 한 걸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사 측에서는 자금 우려가 여전하다라는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애경그룹에서는 3분기 기준으로 단기 금융자산과 현금성 자산을 합쳤을 때 3천억 원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다.
있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우려도 우려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번 호재는 어제 오늘 상승으로 이끌었지만 주가는 하락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평균 목표가를 따져봤을 때 상승 여력 5%밖에 남지 않은 것도 찜찜하고요. 그리고 워낙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하락해 왔기 때문에 매물대가 켜켜이 두껍게 쌓인 것도 걱정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앞서 살펴봤었던 증권사의 시각, 시장 재편 바라보는 1위의 큰 그림이다. 뭐 3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 길게 보면 잘한 선택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개미 투자자들 꼬시기 위한 사탕 발림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담을 기회 남아 있을까요? 인기 있는 이유에서 확인해 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사려던 곳이 뭐 이스타항공 못 사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돈이 드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뭐 1위는 공고히 한다지만 뭐 저비용항공사뿐만 아니라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좀 움츠러드는 게 사실이니까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제주항공 그러면 투자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전문가님께서는 제주항공 이번 뉴스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제주항공 자체에 대한 기존의 어떤 시장 석권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국내에 있는 저가 항공사들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기존의 애경 산업이 이제 제주자치시와 같이 이렇게 합작을 해서 만드는 어떤 항공사 입장이라는 걸 보면은 기존의 인프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결국에는 이런 합병 소식들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장 대두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국내에 있던 어떤 항공사들의 실적 부분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저가 항공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내에 있는 모든 항공사 부분들이 사실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살펴보시면은 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 간의 이런 다툼들, 그리고 예. 최근에 있었던 2016년부터 시작된 어떤 사드 관련된 문제들,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인 뭐 관광객 감소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 보면 전반적으로 좀 성장을 하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여기에 더 잇따라서 뭐 어떤 항공사들 간의 어떤 항공기 계약 체결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737 맥스 기종과 관련된 예. 부분들이 또 판매 이제 생산 중단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좋은 획기적인 과감한 투자라면 사실 기기를 어떻게 최대한 확보를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단이 되는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일축에는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번에 애경 산업이 적극적으로 주도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사실 애경 산업이 이전에 HDC 이제 현대그룹과 이제 같이 이렇게 맞붙었던 부분 중 하나가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을 벌이기 위해서 자본을 충분하게 모아놨던 부분도 있죠. 실제로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경산업이나 아니면 일반 대중 시중대에서의 판단으로서는 약 1조 5천억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HD에서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 2조 5천억 원을 과감하게 체결을 함으로써 네. 인수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애경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자산 현황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마치 의도적으로 양보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네. 역시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실리를 좀 추구하는 입장에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고,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저비용 항공사에게도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오늘은 좀 빠른 시일에 안신 앵커의 딩동지옥이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글쎄요, 어떤 생각이 있길래 딩동 누르신 거예요? 네, 제주항공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뒤로 하고 업황 회복에 한 표 주신 거죠? 그럼 매수 의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매도 의견들이 좀 압도적으로 좀 많은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주실 텐데 실제로 매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뭐 단기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 매도 의견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특히 주중에라든가 아니면은 뭐 2주, 3주 전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관점들을 보면서 아시아나 인수 쪽에 조금 고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도에 대한 고민을 좀 진중하게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장기적인 부분에서 혹은 최근에 이렇게 다시 주식 종목 선별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하게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과감한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도 좋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약간 오늘장에서 주가 자체는 하락 전환하긴 했는데 가격 전략을 그러면 좀 어떻게 가져갈지 사실 목표 주가나 손절가도 궁금하고 네.
매수가 부분도 사실 제주항공은 좀 주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계속 추격 매수를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관점이 될 것 같은데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만일 주중에 조금 이렇게 다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소 이전에 왔던 이득을 좀 더 노리기에는 조금 시간의 경과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주중 매도의 정도의 개념으로 본다면 한 24,000원 선 정도에서는 매도를 한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예. 반면에 장기적인 좀 부분에서 아니면 혹은 내년까지의 어떤 목표 수준을 좀 잡고 운용을 하실 계획이라면 최고 연중 어떤 매수가는 뭐 3만 원 선까지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눌림은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그렇습니다. 하시는군요. 하다 보니까 이제 24,000원대에서는 손절가 부분, 그러니까 저점 라인 저희가 형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목표 주가로 봤을 때는 3만 원대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앞으로의 흐름들, 다만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부침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살펴봤고 두 번째 종목으로 갈 텐데 이것도 사실 연결지점에 연결 지을 수 있는 애경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화장품 쪽으로 보면서 그 모멘텀을 더 굴려야 될지 아니면 역시 또 왜냐면 애경그룹은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애경산업 쪽으로 연결을 지어서 항공 쪽으로 더 비중을 크게 실어야 될지 어느 쪽으로 판단해야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이와 비슷했던 사례 중 한 가지가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던 종목 중 하나인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의 발언 중 하나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번에 이제 리니지 M2가 이제 발표 공식적으로 이제 발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꽤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오히려 리니지 M이 그러니까 1 버전이 오히려 더 다운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2가 올라가면 1이 내려가고 1이 올라가면 2가 내려가는 한쪽은 명군, 한쪽은 멍군의 상태가 계속 반복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택진 대표가 얘기를 한 표현이 이런 어떤 양자 모두가 오르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엔 꽃놀이패와 같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즉 어느 쪽이 오르든 내리든 결국에는 전체적인 어떤 주가의 상승에는 마찬가지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화장품 분야로 가서 아예 집중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에 인수합병을 했던 제주항공과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라고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어느 쪽을 잃었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어느 쪽을 모두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보면은 조금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양자 모두를 마치 쌍두마차 같은 개념으로 동시에 운용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양자 모두를 택한다라고 보는 표현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져갈 수는 있을 텐데 저는 근데 또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건 투자자들은 어떤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인가 사실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경산업을 항공 관련주로 볼 것이냐, 화장품주로 볼 것이냐. 물론 모멘텀은 있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뉴스에 더 민감하게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조금 민감하게 부분을 살펴본다라면 좀 화장품 테마를 좀 더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지난 5일인가요? 그때 중국의 왕이 부장이 이제 방한을 그렇죠. 내정을 하면서 어떤 많은 협의가 왔고 그로 인해서 어떤 수혜 테마가 됐던 부분 중 하나가 사실은 화장품 테마였어요. 또 23일에 한중 정상회담도 한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화장품 테마와 관련돼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나 살펴보니까 이제 한국 화장품과 같은 금액 자체는 조금 저렴한 종목이지만 오히려 효과적이나 어떤 수혜 부분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강점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예. 높은 지수를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반면에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던 어떤 화장품에 대한 매력들보다도 이제 관련해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종목을 살펴보시는 분들께서는 단순히 좀 생활 품목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을 하지 않으셨나.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화장품은 화장품으로서의 어떤 메리트가 강한 반면 예. 애경산업은 그런 부분들이 적게 조명이 되다 보니까 조금 상승폭이 낮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앞으로 좀 장기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당연히 양자 모두가 맞지만 또 이번에 24일 날 또 진행하는 삼국 협상이 또 진행이 됐을 때는 충분하게 좋은 효과로 또 화장품을 다루는 어떤 기업으로서 좋은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경산업에게는 그러면 오히려 뉴스 모멘텀들이 이제 임박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의견과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금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뭐 이제 인수설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인프라에 대한 무리가 있지는 않느냐, 혹은 좀 과다한 지출이지 않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소폭 감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 뭐 차트를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어가는 상황이죠. 더 이상 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도 앞으로의 어떤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서 얼마나 높게 발판을 삼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저는 만약에 조금 손절 가격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는 부분이면 한 29,600원 정도, 뭐 5,600원 정도 요 선에서 충분히 진행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손절을 하신다면 뭐 한 25,000원 선 정도가 예. 충분히 적당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연중까지도 그래도 높은 기대를 하지는 않더라도 협상 기간까지의 어떤 적극적인 운용 기간을 쓰겠다라고 하시면 29,000원 혹은 29,000원 이상까지도 조금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29,000원과 손절가 25,000원 얘기가 끝나자마자 등동이 울렸는데요. 왜요? 뭐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아니에요. 거예요? 왜요? 아니, 화장품 업황을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택 좀 붙여보려고요. 그럼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애경 산업이냐 아니면 제주 항공이냐, 이 둘 중에 탑픽은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 탑픽 주제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제주항공이 좀 더 탑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어제 이렇게 상한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런 M&A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장 혹은 이제 주중가에서 어떤 가격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은 제주항공 쪽이 조금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봅니다. 네. 제주항공 쪽에 한 표를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비슷한 이슈와 또 같은 뉴스 안에서 들려오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종류의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센트럴모텍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먼저 물론 좀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상승세 왜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연말에 있는 어떤 연말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뭐 네. 이제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중소기업들에 대한 종목들이 좀 더 상승폭이 높고 낮은 예.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자동차의 어떤 서스펜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컨트롤 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품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볼스크롤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어떤 동력 구조를 바꿔줄 수 있는 이 기관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 중 하나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주조 기술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강점이 있지만 이것이 국내 안에 있는 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글로벌 기업들까지, 뭐 심지어는 뭐 테슬라나 GM까지도 실질적으로 수주 계약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동차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꾸준한 매수는 충분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센트럴모텍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고객사만 들어보면 꽤 탄탄하게 사업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이제 연말이나 또 1월 효과에 있어서 부품업체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과 가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을 11월 25일 날 첫 상장을 한 이후로 좀 대폭 감소를 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초두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상장 후에는 이제 급격하게 올랐다가 또 다시 급격하게 빠지는 부분들, 이런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가격 변동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입니다. 예. 반면 내가 좀 급하게 내가 이 종목을 판단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조금 다른 종목을 고려를 하신다면 뭐 14,000원 선에서 15,000원 사이 이 금액선에서 좀 손절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예. 반면에 조금 연중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현대차에서도 또 새로운 신종 모델이 또 하나 나오죠. 네. GV80도 나오고 뭐 테슬라의 이번에 한참 얘기가 나오는 모델 3 같은 이런 최근에 어떤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차량들에 대한 어떤 서스펜스 부분들을 이 회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18,000원 선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목표 주가 18,000원, 손절가 지금은 14,500원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는 충분히 손절 라인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센트럴모텍 역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김덕호 FA 팀장 그리고 돌아온 안신혜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